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오티움이란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살아갈 힘을 주는 나만의 휴식. 하루 종일 쉰다고 삶이 행복해질까?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이 제안하는 휴식을 살아갈 힘으로 만드는 법.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가 시간? 이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오티움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오티움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여가, 두 번째 은퇴 후의 시간, 세 번째 자신을 재창조하는 능동적인 휴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능동적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여가 활동이 바로 오티움이라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능동적인 휴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오티움의 필요성이라던가 오티움을 찾는 방법, 오티움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변화 등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친 일상에 주말만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주말이 되면 또 딱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푼다고 술을 마시거나 뭐 맛집을 찾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거는 일시적인 기쁨일 뿐 오히려 좀 또 하고 나면 더 큰 허무감이 오기도 하고 피곤함이 쌓이기도 한다고들 합니다. 네,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하지만 막상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지 몰라서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더 보람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지 자신만의 오티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치유란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활기를 되찾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능동적 여가 활동은 그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 회사 생활에서 모멸감과 참담함을 가눌 수 없다면서 찾아온 상담자가 상담 치료, 약물 치료를 해도 별로 진전이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연히 그 상담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얼굴빛이 매우 좋아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혹시 그만두었냐고 물었더니 여전히 회사는 다니고 있고 달라진 것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요. 주말에 공방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담자가 목공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시작한 목공은 그 사람의 삶에 활력을 찾아준 것입니다. 여전히 회사 생활은 고되지만 나무를 만지는 그 시간만큼은 회사 생활을 잊을 수 있었고, 그것이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짧은 만남 후에 이 작가는 치유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치유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활기를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장에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마냥 즐거울 수만도 없고 또 사회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좋아서 활기를 띠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런 시간을 잠시나마 갖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 또는 그런 시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오티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오늘 희생하면 내일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은 조건이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허락한 만큼 여기에 존재한다.
네, 현재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 행복할 확률도 더 높다고 해요. 다가올지 말지 모르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지금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낮에는 개미에서 밤에는 배짱이로, 혹은 평일은 개미에서 주말은 배짱이로 이중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즐기며 살자. 네, 이런 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작가의 조언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생존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다고 또 일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중에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철저히 배짱이가 되어서 즐기면서 자신을 충전하는 거죠.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또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등산이든 춤이든 글쓰기든 목공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영원히 기쁨을 느끼는가? 이는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 질문이다. 행복의 핵심은 좋은 경험에 있다. 네,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부터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일을 하나씩 찾아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 안정적인 정체성은 건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유연해야 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렇기에 자신을 공부해야 한다. 네, 이 책에서 유연함에 대해서, 사고의 유연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요.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변화는 사실 두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많이들 원하죠. 그러나 안정적인 정체성은 취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서는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좀 뒤처진다는 말과도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내 삶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성과, 결과만을 보지 말고 과정을 즐기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면 나만의 오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위로의 핵심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내면 깊숙이 침투하는 고통을 막아낸다. 기쁨은 내면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오티움이 있는 사람들은 오티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위로해 나갈 수 있다. 근심을 잊게 할 만큼 즐거운 활동이 당신에게 있는가? 라고 작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활동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근심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잠시나마 그 근심을 잊게 해줄 즐거운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상처나 외로움은 사실 누가 대신 치료해 주거나 달래 주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오티움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티움은 단순한 여가 시간, 취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잊게 해줄 만큼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책에는 자신만의 오티움을 찾고 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자신만의 오티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티움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시거나 나는 좀 삶의 여유를 좀 의미 있는 내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